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X7의 스마트 키는 제가 도어 포켓에 놓고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에 넣고 시동을 걸겠습니다. 시동 소리. 네, 에어컨이랑 시동이랑 같이 켜졌죠. 이 차량은 BMW X7의 M 스포츠 패키지 30D 디젤 모델이고요. M 스포츠 패키지의 퍼스트 에디션. M 스포츠 패키지는 원래 6인승만 나오는데 이 차량은 7인승이고요. 풀 메리노 가죽이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모델과 다르고 이 아랫부분이 가죽이 적용되어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네, 서스펜션 높이는 노멀이고요. 처음에 출발 소리. 이게 지금 RPM 2500에서 나는 엔진 소리고요. 배기음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M 스포츠 패키지에는 M 배기 사운드 시스템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서스펜션 높이 조절하는 거는 나머지 다 똑같고 퓨어 디자인 차량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게 바로 이 M 스포츠 배기 사운드 시스템인데 요건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도로 주행하는 코스가 비포장 수준의 길부터 해가지고 펠리세이드네요. 비포장 수준의 길부터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 그리고 고속도로, 그리고 시내 주행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기본 서스펜션 높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움직이는 그 부분 잘 보세요. 이러고 있다가 이 서스펜션 높이를 다양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총 4가지 서스펜션 높이로 주행을 할 수가 있는데 최대한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비포장길에서는 서스펜션을 최대한 높인 거 하고 기본 세팅인 서스펜션 높이하고 승차감, 차가 움직이는 거, 노면에서 자잘한 진동이 넘어오는 게 다 차이가 나거든요. 최대한 높인 상태에서는 30km 정도 속도까지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만 낮춥니다. 여기 화면에 표시가 되죠. 기본 세팅에서 서스펜션을 하나 높인 상태. 제가 속도를 내볼게요. 차 흔들리는 거 보시면은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와, 이 방지턱 넘고 이 충격 받는 게 굉장히 적어요. 이렇게 주행이 됩니다. 이렇게. 야, 이건 완전 그냥 비포장 같은 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다른 차량들 리뷰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 차량들이랑 이 차량 흔들림 그런 걸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스펜션을 다시 기본 세팅으로 바꿔 놓습니다. 이 들려오는 소리. 굉장히 정숙하죠? 방지턱. 자, 이 X7의 이 커브길 왔다 갔다 여기에 이 차량의 움직임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BMW가 이 SUV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왜 BMW X7, X5가 초인기를 얻고 있는지 그거를 살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일반 속도에서 조금 속도를 이렇게 쭉 올려도 전혀 힘이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브레이크를 밟을 만큼 차가 굉장히 빨리 나가고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방지턱 대각선으로, 자, 거의 충격이 안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게 서스펜션이 노멀인 상태입니다. 노멀인 상태. 원래 이게 SUV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갔다가 오면은 차가 뒤뚱 롤링 막 이래야 되는데 X7의 기본 서스펜션 높이에서도 그게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서스펜션을 하나를 더 낮춥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에 놨을 때보다 살짝 부드러운 정도이지만 컴포트 모드보다는 확실히 단단한 그런 승차감을 제공하게 됩니다. 방지턱을 넘을 때 어느 정도인지 요 정도 쿵쿵쿵 이렇게 되죠. 바로 돌아와 버리죠. 자, 이렇게 이 가속을 하면서 이러는데도 차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서스펜션을 한 단계 낮춰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 전방에 있는 승용차 세단이 그렇게 막 밑으로 내려보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BMW 6GT나 이런 차량을 탔을 때랑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이고요. 제가 여지껏 리뷰했던 다양한 차종들을 보면 BMW X7보다 훨씬 덩치가 작은 차량인데도 이 차량이 이렇게 주행하는 이 민첩성, 반응, 그리고 커브길을 도는 능력, 이게 차이가
오히려 X7이 더 좋으면 좋았지 더 나쁘지 않습니다. 저 차량이랑 제가 만약에 뭐 경주같이 속도 대결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저 혼다를 훨씬 더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벌써 이 정도 온 것처럼. 어이구, 스포츠 모드까지 하면은 서스펜션이 진짜 더 딱딱해집니다. 뭐 포토홀이다 이렇게 피한다, 내가 원하는 만큼 제어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제어가 될 정도로 굉장히 민첩성이 훌륭하다. 여기서 만약에 패들 시프트를 사용을 해서 수동으로 운전을 한다, 이 차는 BMW X7입니다. 이런 정도. 다시 간격을 좀 벌리고 서스펜션도 기본 높이로 올려놓고 한쪽 바퀴 모래길 급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바퀴 모래길 급제동. 오, 저 지금 처음 해보는데, 오, BMW X7을 타면서 급제동을 처음 해봤습니다. 처음 해봤는데 급제동을 하면서 보통 이렇게 딱 틀어진 다음에 제동을 하거나 짜자자자작 가는데 얘는 그냥 딱 서버리네요. 꽂혀버리네. 오, M 스포츠 패키지에는 M 스포츠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M 스포츠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 퓨어 디자인에는 요거보다 조금 작은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퓨어 디자인과 M 스포츠 패키지의 그 구분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높이에서 방지턱 40kg 요 정도. 여기서 서스펜션을 하나 높여놨습니다. 하나 높여놓은 상태에서 제가 방지턱을 할 건데요. 이 BMW X7을 제가 타면서 에어 서스펜션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훌륭해요. 서스펜션을 낮췄다가 일반 시내 주행을 할 때는 높였다가 그냥 평균 높이로, 정체길 차가 많이 밀린다 그러면 완전 높여버립니다. 그럼 시야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 높인 상태에서 40km 방지턱. 어우, 아까보다 충격이 더 크죠? 여기서 두 칸을 낮춥니다. 일반 평균 높이에서 한 칸을 좀 낮춰놓은 상태예요. 저기 방지턱이 또 나오니까. 자, 낮춰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뒤에 짐이 있어가지고 막 꽝 하는데 이제 내려갔구나. 이제 내려간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방지턱 해볼게요. 요런 정도입니다. 어쩐지 차이가 아까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것 같길래 이상하다 했더니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조작을 할 때 있죠. 이렇게 조작할 때는 서스펜션을 내가 올리건 내리건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작동하지 않고요. 직선 주행을 할 때만 작동이 됩니다. 제가 좌회전을 하면서 요거를 해볼게요. 좌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누르면 레벨 변경 사용 불가능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스포츠, 잠깐만, 스포츠의 수동운전 사운드 들으시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얘는 더 빨리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미쳤어요 지금. 어우, 얘는 또 더 웃긴 게 속도감도 안 느껴져가지고 차가. M102 사운드 줄였다가 고RPM. 자, 이렇게 들려드렸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퓨어 디자인하고 M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을 하실 때 이 M102 사운드 시스템에 대한 거는 솔직히 많이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 M102 사운드 시스템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가속을 하잖아요. 스포츠 모드에 수동 운전을 하면서 M102 사운드를 들려드렸어요. M102 사운드를 들려드렸는데 요 방지턱 넘어가고 나서 그냥 드라이브 모드에서 제가 똑같이 수동으로 주행을 하던지 해볼게요. 이게 넘고 가속을 하잖아요. 이렇게 엔진 소리의 M 사운드가 조금 커지냐 요 차이지,
퓨어 디자인에 가속하는 그 사운드랑 M 스포츠 패키지에 가속하는 사운드가 다릅니다. 다른 거를 제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퓨어 디자인의 시승차를 구하는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가지고 리뷰가 조금 늦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한 내용인데, 제 차는 M 스포츠 패키지의 퍼스트 에디션인데 M 스포츠 패키지에는 알칸타라 루프가 다 기본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사지 시트가 됩니다. 제 차는 등 마사지, 뭐 골반, 상체, 전신 뭐 이런 식으로 마사지 시트가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래도 꽤 괜찮거든요. 꽤 괜찮은데 마사지 시트가 없는 X7이 있어요. 제가 확인한 거는 퓨어 디자인에는 마사지 시트가 없는 걸 확인을 했는데, M 스포츠 패키지에 이 마사지 시트가 전체가 다 적용이 됐는지, 이 퍼스트 에디션에만 적용이 됐는지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정차를 합니다. 스탑앤고는 제가 꺼놓은 상태고요. 뭐 에어컨 한 23.5도 올리고 1단으로 틀었는데 기본적으로 에어컨 소리가 나죠? 그 엔진 소리가 안 들리죠? 물론 이제 뭐 방음을 해놓은 차량인데, 재미있는 게 파킹을 놓고 M 스포츠 패키지에 있는 M102 사운드, 이렇게 정차 중에 엔진 사운드도 배기음이 같이 들리기 때문에 정차 중에 들리는 소리라든지 처음 출발할 때, 네, 이렇게 처음 출발할 때 엔진 소리가 퓨어 디자인하고 M 패키지하고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고요. 브레이크가 차이가 나고, 이 알칸타라 루프, 그리고 실내 디자인은 퍼스트 에디션이 아닌 이상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7인승을 퓨어 디자인에서만 선택할 수가 있고 M 스포츠 패키지에서는 6인승만 선택할 수가 있고, 이거는 BMW X7의 30D든 40i든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D와 40i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이 디젤을 꺼리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 어이구, 신호가 바뀌어 버렸네. 자, 잘 됐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고 드라이브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지진계 어플을 이용을 해서 조수석 시트에서 3, 센터 콘솔은 1.7, 거의 이제 진동을 못 느끼는 수준. 이 도어 트림은 2, 이것 역시 거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수준. 그리고 이 위에는 안 보이네. 대시보는 진동이 아예 없고요. 운전석 시트 2. 이 정도 수치는 진동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여기서 파킹 살짝 울컥하죠. 후진 거의 울컥이 없었습니다. 전진 살짝 울컥하는데, 이 디젤 차는 DPF가 가동될 때랑 그렇지 않을 때 요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진동과 항상 똑같은 소음은 아니라고 쳐도, 제가 지금 주행거리가 몇 킬로냐 한번 볼게요. 이 주행거리 보는 게 좀 어려워져 가지고 신형으로 바뀌면서 5,200km를 탔습니다. 5,200km를 타면서 장거리도 뛰어보고 시내 주행, 정체길, 뭐 고속도로, 뭐 별걸 다 해봤는데, 이 BMW X7은 진동 소음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디젤을 선택하시는 분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 정도로 기본 방음이 우수한 상태인데, 뭐 고속도로는 당연히 시끄럽습니다. SUV이기 때문에 방음을 해야 되는데, 40i와 30D를 그냥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자 이거예요. X7의 30D하고 X7의 40i를 비교를 할 때 시트에서 전달되는 진동이라던가 주행될 때 전달되는 진동 차이 없을 겁니다. 7 시리즈에서 제가 이제 검증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X7에서 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차이를 못 느낄 거고요. 소음에 대해서도 이런 일반 가속, 그냥 시내 주행이다 이러고 그냥 살살 RPM 1500에서 2000, 뭐 이런 식. 자, 공사 중인 도로이기 때문에 신호가 없고 급사선 변경이 아닙니다. 네, 어쨌든 이런 주행을 할 때 30D에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내는 이런 힘, 그냥 뭐 스포츠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런 힘하고 고효율 연비, 이 장점, 그리고 진동과 소음의 단점, 이걸 봤을 때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1억이 넘는 차를 구매를 하면서 내가 편하고 나에게 맞는 차를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M50D하고 이제 30D하고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M50D가 훨씬 빠른데, 저는 솔직히 여태까지 빠른 차 좋아하고 빠른 차를 많이 타고 했으면서도 이 X7에서는 희한하게 30D에서 그렇게 불편한 걸 못 느끼고 있어요. 뭐 가속을 할 때 내가 뭐 이 차로 뭐 경주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불편한 걸 못 느끼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스포츠, 수동운전. 자, 이런 식으로 막 오르막길이고 막 여러 명이 타고 혹은 풀악셀을 밟고 막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할 때는 확실히 30D라 좀 아쉽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이 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주행을 할 때는 솔직히 좀 많이 충분해요. 많이 충분하고, 이 주행 모드 설정에서 제가 에어 서스펜션 너무 좋다 그랬잖아요. 어댑티브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어댑티브 모드를 놓고 주행을 하면 도로가 막 이렇게 울퉁불퉁할 때는 좀 단단하게, 도로가 아주 올곧게 되어 있을 때는 좀 소프트하게, 그렇게 자동으로 도로 상황을 인지를 해가지고 서스펜션 감도를 맞춰주기 때문에 이렇게 막 저처럼 막 내렸다 높였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어댑티브를 놓고 주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 동안 이 생수를 컵홀더에서 빼서 마시는데, 냉온 컵홀더가 기본 옵션이거든요. 냉온 컵홀더. 지금 냉 버튼을 눌러놨어요. 파란색 버튼을 눌러놓으니까 여기 또 새건데도 이 밑에 부분 굉장히 시원합니다. 굉장히 시원해서 얘가 좀 차가운 상태에서 넣어놨을 때 이 온도를 유지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지근한 물을 시원하게 만든다, 이건 제가 해봤는데 엄청 좋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을 출고해서 이 핸들을 계속 적응할 때까지는 그렇게 못 느꼈었는데, 이 차를 타다가 같이 갖고 있는 7 시리즈를 타니까 스티어링 휠 사이즈도 조금 차이 나고, 이 BMW는 여기 다 가죽이니까 뭐 이런 부분, 이 메인 메뉴는 제가 다 띄워놓은 상태고요. 제스처 컨트롤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뮤트, 다음 트랙, 음량, 그리고 이 차에서 어떤 경고 메시지가 떴는지, 이런 식으로 배터리를 교환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제스처 컨트롤이지만 내가 뭐 이렇게 막 뭐 이런 거 만들 수는 없다. 그리고 BMW X7을 일반적인 주행을 할 때 이렇게 막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도로와 도로의 경계점도 겪고 막 이런 주행을 하잖아요. 승용차만큼 SUV가 굉장히 편해졌다라고 해도 이럴 때 몸이 쏠리는 부분이 있죠. 얘는 그렇게 많이 쏠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확실히 세단이랑 비교할 감은 안 되고요. SUV 중에서 아주 훌륭한 편이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의 GLE하고 BMW X7을 고민하시는 분이 조금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GLE를 계약해 놓은 상태인데 그냥 고민 1도 없이 BMW X7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주차하는 공간에 있어서 여유 있다 이러신 분들은 그 차랑 비교할 대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BMW X5와 벤츠 GLE를 비교하는 게 맞는데 X7이 가격이 꽤 낮게 나왔어요. 꽤 낮게 나오니까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BMW X5하고 BMW X7이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X5, X6, X7 이렇게 세 차종을 보면 X6가 가장 스포티한 SUV가 될 거고, X7이 가장 편안한 SUV가 될 거고, 그 중간에 있는 게 X5 정도라고 쳤을 때 7이랑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여기에서는 제가 서스펜션을 최대한으로 높여가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높여보고, 자, 서스펜션이 움직일 때는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굉장히 예쁘고요. 리버싱 어시스턴트 패키지, 예를 들어서 우회전 해야지 하고 우회전을 이렇게 했어요. 요 정도 하고 막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가 아이고 이 길이 아니다, 저쪽으로 갔어야 됐네 할 때 후진 기어를 넣고요. 후진 보조 장치,
눌러줍니다. 그리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요. 가속 페달을 밟으셔도 되는데 그럴 때는 좀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 오는 거 확인하면서 상황을 보시면 돼요. 상황을 보시면 이게 50m까지 읽어서 장난 아니죠? 여기까지 제가 요렇게 핸들 돌린 것까지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전진을 넣으면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되었습니다. 나옵니다. 자, 서스펜션을 최대한 높여놓은 상태는 주행 속도가 30km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풀려요. 자동으로 풀린다는 거는 낮아진다, 이걸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거 이번에 진짜 요긴하게 써먹어가지고 서스펜션 높이를 최대한으로 높이는 이 30km 미만 뭐가 생각나시나요? 네, 바로 정체길입니다. 정체길. 가다 서다 하면서 30km를 넘지 않는 속도인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서스펜션 높이를 최대한 높여놓고 반자율 주행을 딱 켜놓으면 가다 서다도 자동으로 해. 앞에 시야가 뻥 뚫려 있으니까 버스 기사랑 거의 똑같은 높이에서 이 전방을 확인하기 때문에 어떤 차선이 더 빠른지 바로바로 확인하고 차선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몸집이 굉장히 커 보여요. 서스펜션 높이에 따라서 이 차량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차이나 보이기 때문에 BMW X7의 서스펜션을 활용을 하면 이 차에 대한 만족도는 훨씬 높아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방 시야가 굉장히 좋아진다. 서스 2개를 다시 낮추게 됐습니다. 이 전방에 보여지는 시야 차이가 진짜 되게 많이 나요. 되게 많이 나서 정체길에서 굉장히 우수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자, 이제 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고속도로 진입을 했을 때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게 이제 소음이 이 차량이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지 않다, 이런 거를 설명해 드리는데 이 차량은 방음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방음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BMW X7이랑은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진입 램프에 진입을 해서 보통 저는 고속도로를 탈 때는 서스펜션을 하나를 낮춰둡니다. 차가 진짜 많아서 그냥 직선 주행을 하지 않는 이상은 서스펜션을 하나 낮춰서 좀 이렇게 공기 저항도 좀 덜 받고 연비도 더 잘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맞춰놓고 주행을 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가다가 차선 변경을 할 때 스티어링 휠을 꺾었다가 내가 이제 올곧이 맞춰놨을 때 보면은 전방에 있는 차량이 SUV 이렇게 세 대가 지나가도 가장 낮은 단계에서도 어느 정도 시야도 좋고 스티어링 휠 조작하는 거에 있어서도 서스펜션을 낮춰놓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묵직하게 잡아주고요. 3차선으로 차선을 한번 확 바꿔볼게요. 확 이렇게 보면은 SUV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차가 막 확 들어오면은 막 휘청휘청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SUV 치고는 굉장히 잘 잡아요. 굉장히 잘 잡고 서스펜션을 다시 원래 상태로 하나 높여놓은 상태에서 제가 왔다 갔다 이걸 한번 해보면 가속을 쭉 하면서 서스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아까랑 조금 이 속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뭐 휘청하는 정도의 차이도 조금은 나는데 거의 이제 가장 큰 차이를 느끼는 거. 차선 바꿀 때 이렇게 할 때 이 돌아오는 시간에서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자율 주행을 제가 켰습니다. 반자율 주행을 켰을 때 인식을 하면 계기판에 표시가 되고요. HUD에도 반자율 주행을 인식했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깜빡깜빡거리는 거는 스티어링 휠을 잡아라. 그리고 이 두둥두둥 경계점 구간, 이 경계점 구간에서 BMW X7은 약간 좀 두둥두둥 하면서 구궁구궁 하고 웅웅거리는 게 있어요. 웅웅거리면서 압력이 살짝 오는 그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있고요. 반자율 주행에서 앞에 차량이랑 이제 간격이 좁아질 때 속도를 줄이죠. 속도를 줄인 상태에서 제가 차선을 변경을 합니다.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변경을 하면 앞에 차량이 없으니까 이제 또 제가 맞춰놓은 속도대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주행을 하게 되고 이 커브길이에요. 커브길에서 반자율 주행을 할 때 BMW X5, X7 그리고 이제 나올 X6에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도로와 도로의 경계점에서 세단이랑 이 SUV의 움직이는 폭이 다르죠. 움직이는 폭이 다른데 스티어링 휠을 막 이 정도 꺾고 있다. 이제 좀 이따 나와요.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꿍바할 때 이렇게 차가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핸들이 살짝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잘 주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신차 길들이기 리뷰에서 충분히 보여드렸으니까 그 방송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행 리뷰는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뒷좌석 리뷰를 통해서 BMW X7 2열 좌석 그리고 7인승 모델과 6인승 모델을 선택을 하실 때 조금이나마 팁이 될 수 있는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더 좋은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